반갑습니다. 우리 경매에서 임야나 농지를 낙찰받을 때 분묘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피했습니다. 낙찰을 꺼렸는데 지난주에 2021년 4월 2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으로 앞으로는 묘가 많은 임야나 농지를 낙찰받으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 청구한 날부터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었는데 판례 변경에 대해서 우리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 우리 경매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임야나 농지에 분묘가 많을수록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황경진 박사님의 소개로 분묘 기지권의 설명을 요청을 받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요. 상당히 떨립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황경진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 상당히 열혈 시청자이고 투자 조언에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분들도 경매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분묘 기지권인데요. 분묘 기지권이 뭐냐?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요. 우리 묘지, 분묘라는 것은 이제 묘지를 말하는 거고 묘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분묘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타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쓰는, 묘지를 쓰는 경우에가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번에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원 공연하게 관리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되었고 과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어떤 지료를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상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또한 과거에는 이 부모님의 묘소를 양지 바른 곳에 모셔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이나 들에 가보면 가장 목 좋은 곳에 가장 이제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는 곳에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분묘 기지권의 어떤 보호 때문에 설령 내가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남의 묘소를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고 또 지료를 청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장사의 어떤 장례를 지내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는 방식이 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법원에서 좀 감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향후에는 설령 분묘 기지권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분묘 관리자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 민법에 따라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체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 기지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분묘를 철거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 분묘의 어떤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었을 때 지료는 어떻게 청구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간의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합의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지료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변경되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오늘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의 분묘를 철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묘에 관한 지료의 어떤 합의가 있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지료 결정이 있어야지 그로부터 지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합의 또는 지료 결정이 없으면은 지체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도출하시거나 또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법원에다가 지료 결정 청구의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료가 채권이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행사 시점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한 장래 물가 변동에 따라서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그 지료 결정이라 하더라도 증감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사례의 경우에 상당히 오랫동안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 그 취득 시점은 2014년경이고요. 그로부터 바로 분묘 관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7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승소가 됐습니다. 3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토지 소유자의 그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분묘 기지권 성립에 따른 분묘 관리자에 대한 어떤 그 지료 청구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고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피고 특정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지료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아마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설령 그 주변에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까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료는 상당히 소액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 성립되어서 지료를 정기적으로 잘 내겠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일단 지료가 인정이 되고 소액의 지료라 하더라도 2년 이상 지체가 됐을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의 소멸 및 분묘의 어떤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피고 특정의 경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관리자가 누구냐, 그다음 또 유가족이 또 누구냐 해서 피고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공동 관리를 한다든지 공동 소유를 한다든지 분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그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자손들 또 뭐 해외에 체류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피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부분들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는 분묘 기지권 및 지료 결정에 대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황경진 박사님 또는 저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